자, 지금 중동 정세가 급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민정원 교수님 인터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해야지 하고 정리한 게 있었는데 밤사이에 상황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했는데 생방송 시작하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민 교수님 일단 인사 나눌게요.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정신없으시죠 교수님도? 아, 예, 힘듭니다. 힘드시죠? 제가 한번 쫙 예, 그렇죠. 이야기 나눠 예, 볼게요. 일단 여러분 일요일에 미국에서 이란을 향해 이란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 투입한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이거 전면전 가는 거 아니야?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세계 3 차 대전 열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공포에 떨었는데 그리고 상황 속에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예고했었어요.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던 건데 밤사이에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14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아 이씨 이거 진짜로 뭐 크게 시작이 되는 거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미군 기지는 지난주에 다 대피를 해서 빈 곳이었고요. 또 쏘기 전에 미국한테 알려줬대요. "우리 쏜다."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땡큐 이란. 이란 고맙다." 이런 SNS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한 7시께에 트럼프의 SNS가 올라온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란이 먼저 12시간 휴전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을 한 후 총 24시간 후에는 완전한 전쟁의 종식." 휴전도 아니고 이제 종식이란 말을 아예 썼네요. "12시간 후에는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세계가 축하할 것이다." 지금 트럼프 SNS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종식을 축하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 이란의 반응이 궁금한데 이란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한다.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이란도 동의한다."라고 밝혔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지금 속보를 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민 교수님. 정리하다가 숨이 차요. 게다가 좀 약간 앞뒤 맥락이 '이게 맞아?'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물론 종식하면 너무 좋긴 한데 좀 뭔가 훅훅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전쟁을 마무리 진 거니까,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예.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적 수단으로 가느냐 군사적 수단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예. 이스라엘이 잘하는 그런 군사 작전의 어떤 잘하는 것을 보고 외교와 이란과의 어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말씀해 음. 주신 것처럼 주말에 3군데의 공습을 미국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란이 큰 타격을 받고 미국에 차마 보복 공격을 하기는, 강도 높은 걸 하기 어려우니까 인제 어. 약속 대련을 하는 것처럼 2020년 했던 것처럼, 예. 수위를 낮춰 가지고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확전을 자제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예. 이스라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요. 예. 이란과 확전을 해서 만약에 이란이 정권 교체가 되거나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들어가면 이건 이스라엘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미사일이라든지 군사 역량에서 굉장히 재고도 많이 소진되고 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적으로 야당 정적까지도 "잘했다. 이란과에서 잘했다." 이래 가지고 국내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해서 출구를 마련해 놨거든요. 인기 올라갔어요? 예. 인기 진짜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예. 총리.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몰렸었는데 이란 카드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반전에 성공한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국내 정치적인 그런 사면 초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해결이 예, 됐고.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하고 한 부분에서 대내적 대외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는 휴전에 합의할 수 있었던 거고, 이란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힘이 없어 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결국은, 예,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어허. 치욕적일 거예요. 그렇긴 아 뭐 합니다만. 예. 이란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 뭐 네. 핵을 우라늄 고농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란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는 그 제국이 필리핀은 제국이고 음. 영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비해서 음. 땅덩이라든지 인구 규모가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큰데 경제 제재와 그다음에 군사적 역량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음. 이제는 휴전에 합의할 수밖에 없고 음. 미국에게 강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음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국제사회가 냉혹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왜 힘을 키워야 되는지 네.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민정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란이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했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백기투항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 확전할 수 없는 현실을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음. 자신이 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썼다.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했지만 이것이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땐 많이 안타까운 거죠. 예. 사실은 이란이 이 정도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도 테헤란에서 모사드가 저 하마스 수장 암살했을 때도 그때도 상당히 치욕적인데 좀 참았거든요, 이란이.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공격 당하니까 이번에 못 참을 거야. 이번에는 대대적인 뭔가가 있지 않겠어라고들 했는데도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란의 역량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다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경제적 위기. 예. 그러니까 2018년에 다시 JCPOA가 이제 폐기가 되고 미국발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강화되니까 이란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예.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 특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예. 이란을 도와주던 저항의 축이라고 하던 프락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헤즈볼라라든지 네. 하마스라든지 특히 친이란 성향의 아사드 정권과 시리아 정권까지 무너져 버렸잖아요. 후티 반군도 힘 없죠, 지금.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만 많이 역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데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군사적인 지원군들도 별로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까 네. 어떤 프록시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항의 축의 세력들이 군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골이 연결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이제 막강한 군사력 미국을 등에 업고서 이제 하마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헤즈볼라까지 다 이제 거의 팔다리를 끊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란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이란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이란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위를 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어허. 지금은 역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 이란이 일종의 항복 선언, 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고 종전에 합의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뭐 테러를 한다든지 보복 공격을 더한다든지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 즉 하메네이 제거까지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에 대한 공습의 목표는 핵 능력을 제거하고 핵 위협을 제거하는 거다. 네.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거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지를 뒀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하면 이란이 미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왜 못하겠느냐. 그 이거는 말을 또 했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핵 능력과 핵 위협을 제거하지만 만약에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렇다면 더 정권 교체까지 고려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하. 이란 입장으로서는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나가긴 어려웠을 거고요. 만약에 이란이 결세 항전으로 간다고 그랬다면 약속대로는 하지 않았을 거고 근데 강도 높은 미군 기지 공격이 들어갔을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도 긴장 수위를 높였겠죠. 근데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어떤 냉철한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란으로서는 좀 치욕적이지만 상당히 치욕적이지만 이쯤에서 멈춰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일 것 같은 기세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쯤에서 접자라고 한 거는 뭐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쯤에선 됐다라는 자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왜 이번 기회에 아예 이란을 괴멸시키자 막 이런 말들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럴 것 같다 트럼프가. 이 정도면 사실 괴멸은 아니잖아요. 하메네이는 살아 있는 것이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분명히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네. 핵 능력과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 예. 그것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솔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그 9.11 사태 이후에 예.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와 돈을 흘렸습니까? 예. 예. 그 전쟁 수렁에 빠지기 싫고 예.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걸 우선하겠다 하고 당선된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부합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미국 내에서 맞아요.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딱 달성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란을 압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만약에 어려워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면 그렇다면 그거는 미국이 중동 문제에 더 개입해야 되는 그렇죠. 여지를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테러전의 논리적이지 수렁에 않죠. 빠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국내적으로 벌써 그 이란에 공습 들어가니까 미국 내에 테러 위협이 또 가중된다 이런 맞아요.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제 질문은 뭐였냐면 진짜로 목적이 됐다고 판단해서 이쯤에서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벙커버스터 쏜 다음에. 그래서 좀 멈추게 된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반응들이 정말 어땠습니까? 일요일에 그 벙커버스터 14발 쏜 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거죠.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 지지층인 마가죠. 미국 위대하게. 네. 그분들이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동에 큰 미국의 이해관계가 없는 중동에 직접적으로 군사적 개입하는 것은 마가가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막 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제 여전히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란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을 다시 전쟁의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멈췄다고라기보다는요. 부수적인 요인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 충분히 이제는 미국이 외교를 통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해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야 트럼프 대통령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돌출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벙커버스터 안 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쏴버려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전략이 지금 성공한 거예요? 트럼프가 전략 잘 짜서 휴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끌어낸 걸로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 네. 완전하고 그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를 해서 큰 무리 없이 그 현재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 그리고 중동의 정세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을 내렸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이틀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으니까 트럼프가 왜 저렇게 벙커버스터까지 쏴라고 했던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단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성공 전략이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돼버리네요. 그렇죠. 앞으로 미국의 정치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성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해서 인질 좀 석방하고 네. 중동에서 좀 평화를 정착시키고 싶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이란 카드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중동 정세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총성이 멈추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랍 국가 간의 아브라함 협정 2.0까지 달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중동 정세가 만들어지고 뭐 단기적이로든 평화 정착의 기미가 보인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성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알겠습니까? 또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또 될지.
아 지금 사실 미국 내부에서는 반정부시 일어나고 음.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한 번에 지금 여론이 좀 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 예. 행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노 예. 킹스 해 가지고 트럼프를 왕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예.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뭐 지속될 가능성이 있긴 음. 합니다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어쨌든 실마리가 하나 풀어지는 어. 거잖아요.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꿈의 상이잖아요. 오바마도 받았으니까요. 엄청 타고 싶어 하는데 만약 이번에 중동 상황이 정리가 되면 노벨 평화상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어. 평화에 지대한 야. 공헌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되는군요. 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실은 일요일에 그 벙커버스터 쐈을 때만 해도 "정치적 도박꾼이다." 이런 말까지 이런 용어까지 미국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도박적인 행동하냐. 저게 잘 풀리면 잘 풀리는 거지만 이게 잘못 풀렸을 때는 중동전의 수렁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고 전 세계가 전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데 "트럼프 왜 저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네요. 그렇죠. 저도 금요일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직접 개입은 안 할 거다. 자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어제는 그 잘못된 예측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모든 전문가가 거의 다 그런데 이제 그러셨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니까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교보다 군사 작전을 선택한 데 있어서는 그거는 국방부라든지 미국 정보 음. 당국의 어떤 치밀한 계획과 어떤 분석이 있었을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최고 지도자에게 이제 그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계획이 올라갈 때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을 주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군사 당국이 봤을 때 이란의 대응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해도 예. 크게 어떤 미국 국민이나 국민의 음. 안전이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 될 수 있다. 음.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도박만 한 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계속 워룸이라는 음. 곳에서 인제 그 군사 당국들 정보 음. 당국과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음음.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바탕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뛰어난 정보력, 예. 판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도 어떤 메시지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제 좀 숨통을 돌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견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최우선 전략 이익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중동에서 미국이 한숨 음. 돌리고 음. 역량을 중국 견제로 돌릴 수 있다면 이제는 한숨 돌리고 있던 중국에게는 긴장감이 더 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은요? 북한 입장에서는 상황을 보면서 이란의 처지가 북한이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물론 이제 북한의 핵 역량이 이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음. 뭐 이렇게 공습 같은 걸 북한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미국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협상에 나서야 될 거냐 이 음. 부분인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몸값을 더 높일 명분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음. 미국이 이란과 협상 도중에 이제 그 공습을 했기 네.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한 음. 입장에서는 보다 더 어. 적극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 정상회의가 재개되거나 북핵 협상이 재개되기에는 그 기준선 그게 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저는 기준선이 더 생각합니다. 낮아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란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북한도 '이거 큰일 나겠네. 우리도 잘못하면 이거.'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기준선이 낮아질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어 핵을 포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 근데 핵이 있으니까 예, 핵을 지금. 포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섣불리 대화에 나서다가 잘못하면 아. 또 미국이 끌려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음. 그러니까 핵 능력의 질적 강화를 통해 가지고 역량을 높여서 어떤 음. 협상의 레버리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아. 러시아와의 협력, 중국과 협력을 다시 도모하면서 이제 음. 내실을 기하려고 하겠죠. 이란은 지금 뭐 60%까지 농축한 우라늄을 가지고는 있지만 핵무기를 만든 건 아닌 상황이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지금 개발해 놓은 이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기준선 높이고 협상의 기준선을 높이고 더 몸값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핵은 절대로 못 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음. 지금 그
이란식 했던 그 1990년대에 북한이 핵을 막 개발하려고 했을 때 뭐 외과식 정밀 네. 타격 이런 얘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그 옵션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음.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된 게 없기 때문에 타격을 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이 똑같은 핵 능력으로 반격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이란도 이번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게 가능했지만 북한은 이미 최소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예. 하고 있고요. 이제 전략 전술 핵무기까지 다 실전 배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타격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이라든지 일본 주둔 미군들의 안위가 맞습니다. 상당히 위협받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란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민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